여러분은 해외에 나가 일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은 때로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업무 방식이나 보수적일 것 같았던 한국 직장 문화의 개방성과 효율성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진짜 모습을 피부로 느끼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 경험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한 나라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네덜란드 출신 IT 전문가 여성의 사연인데요. 그녀는 IT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이끌려 일본 파견을 자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실망스러운 경험 후 우연히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소피 반데르베르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으로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입사 후 5년 만에 저는 팀 리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항상 도전을 좋아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본 도쿄 지사로 1년간 파견 근무를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일본은 제가 항상 동경해왔던 나라였어요. 로봇 기술, 첨단 IT 인프라,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저는 너무 설레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본에서 일할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제 상상과 일치했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중심부로 향하는 전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역은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역시 일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첫인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제가 배정받은 일본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무실은 낡은 컴퓨터와 두꺼운 서류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책상에 앉아 종이 서류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있는데도 왜 종이 서류 작업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소피 씨, 이쪽으로 오세요. 제 담당자인 타나카 씨가 저를 안내했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항상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일단 회사 규정집을 읽어보세요. 그가 건넨 것은 두꺼운 책 같은 매뉴얼이었어요. 전자 문서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아니라 실제 종이로 된 100페이지짜리 매뉴얼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어요. 첫 주는 그렇게 회사 규정과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고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선이었는데 모든 결정 과정이 너무 느리고 복잡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부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나카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부장님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과장님과 상의해야 했고 과장님은 다시 팀장과 의논해야 했습니다. 간단한 코드 변경 하나에도 일주일이 걸렸어요. 회의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회의가 짧고 효율적이었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회의는 달랐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상급자들이 말하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대부분 무시되거나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업무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공식적인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아무도 그 시간에 퇴근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실제로 할 일이 없어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실함의 표시라고 여겨졌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 저는 타케시라는 일본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는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이었고, 우리는 1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파견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장거리 연애에서 다시 같은 나라에서 만나는 사이로 바뀌었어요. 타케시는 도쿄에서 2시간 거리의 요코하마에 살고 있었고 주말마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생활의 어려움을 타케시에게 털어놓았어요. 일본 회사는 정말 비효율적이야. 왜 이렇게 모든 게 느리고 복잡한 거지? 저는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의 반응은 제 기대와 달랐어요. 그건 우리 문화야. 위계 질서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해. 너무 서두르면 실수를 하게 돼. 그는 항상 일본 문화를 옹호했습니다. 점점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저는 변화와 효율성을 원했고, 타케시는 전통과 안정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같은 주제로 다투게 되었어요. 너는 왜 항상 일본을 비판하는 거야? 타케시는 종종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은 계속되었어요. 외국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소외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진정한 친구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회식에 초대받아도 대화는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되었고 저는 구석에 앉아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들과 이자카야에 갔는데 모두가 일본어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웃음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영어로 재미있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점점 의욕을 잃어갔어요. 일은 진전이 없었고 타케시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만나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더 일본적인 남자친구가 되어갔고 저는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고 카페 창밖으로 우산을 쓴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타케시,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 소피. 너는 항상 불평만 해. 일본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형식적인 작별 인사 후 헤어짐도 아닌 헤어짐을 느끼고 각자의 길로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1년을 견딜 수 있을까? 파견 기간이 9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업무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타케시와의 관계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더 이상 만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저희 성과 보고서를 요청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지사의 업무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제가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보낸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파견 10개월 차, 타케시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소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와 나는 너무 달라. 행복하길 바래. 간단하고 담담한 이별 통보였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본사에 조기 복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더 이상 일본에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개인 생활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본사에서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소피, 한국 서울지사에서 인력이 필요해. 일본 파견을 끝내고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겠어? 승진과 보너스를 보장할게. HR 담당자의 메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파견이 정말 좋은 선택일까? 일본에서의 경험이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친구 리사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피, 일본과 한국은 완전히 달라. 게다가 승진과 보너스라니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리사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최소한 일본보다는 나을 것이고 경력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수락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어요. 1년 전 꿈과 희망을 안고 왔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실망과 경험을 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나카 씨와 다른 동료들이 형식적인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본, 안녕. 한국은 어떤 곳일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적어도 일본에서보다는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고 그저 회사가 제시한 승진과 보너스라는 당근만 보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우리 회사 한국지사의 인사 담당자인 박지민 씨였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고 완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반데르 베르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먼저 숙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민 씨는 차에서도 계속 한국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서울의 주요 지역, 회사 위치, 대중교통 이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친절한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타나카 씨는 항상 바쁘다며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주곤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강남에 있어요. 당신이 머물 숙소는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서비스드 아파트입니다. 지민 씨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출퇴근은 편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창밖 풍경에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활기찼으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일본 도쿄도 물론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서울은 더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저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걷다 보니 곳곳에 카페와 식당이 있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는데 직원이 영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서는 의사소통이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지사로 출근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출근 기억이 떠올라 조금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밝고 개방적인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활기차고 자유로웠습니다. 지민 씨가 저를 맞이해 사무실을 안내해 주었어요. 소피 씨, 이쪽이 당신의 자리예요.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팀 미팅이 있으니 그때 동료들과 인사할 수 있을 거예요. 지민 씨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펴봤어요. 책상은 깔끔했고 최신형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던 낡은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되었어요. 회사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도 간단했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팀 미팅이 시작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약 10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인 김민준 씨가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된 소피 반데르 베르크 씨를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본사에서 온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모두 환영해주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각 팀원들이 자기소개를 했고 저도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어요.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동료가 몇 명 없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미팅이 끝난 후 김 팀장은 저에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피 씨, 우리는 지금 금융 서비스 앱을 개발 중이에요.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김 팀장은 프로젝트 문서와 코드를 공유해 주었고 오후부터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달이 지나도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첫날부터 실무를 맡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한식당으로 갔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비빔밥은 처음 먹는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팀원 중 한 명인 수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추천대로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동료들은 제 일본 경험에 대해 물었고 네덜란드 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저는 처음으로 동료들과 진정한 교류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정말 힘들었겠네요. 한국도 물론 위계 질서가 있지만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특히 IT 기업들은 더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김 팀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업무로 돌아와서 저는 프로젝트 코드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코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문서화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봤던 난잡한 코드베이스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저는 몇 가지 개선점을 발견하고 메모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꺼려졌겠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김 팀장에게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의 알고리즘을 조금 개선하면 성능이 향상될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해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팀장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물론이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바로 시도해보세요. 결과가 좋으면 즉시 적용합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고 몇 시간 후에는 개선된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성능이 30% 향상되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김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훌륭해요, 소피 씨.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다니 정말 인상적입니다. 내일 아침 미팅에서 팀원들에게 발표해 주시겠어요? 김 팀장의 칭찬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첫날 업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피 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첫날이라 피곤할 텐데요. 내일도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상사가 먼저 퇴근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퇴근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 환경은 효율적이었으며 제 의견도 존중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한 달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하루 만에 해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미팅에서 제가 개선한 코드에 대해 발표했고 팀원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질문도 많았고 건설적인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미팅 후 수진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피 씨, 발표 정말 좋았어요. 저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접근 방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작업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백엔드 개발자로 제가 프론트엔드를 담당하면서 우리는 좋은 팀을 이루었습니다. 수진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회식이 중요해요. 팀 단합을 위한 자리니까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하세요. 수진 씨의 조언대로 저는 그 주 금요일에 있는 회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삼겹살집이었어요. 팀원 전체가 참석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일본의 회식과는 달리 여기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대화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소피 씨, 한국 소주 한번 드셔보세요. 조금 독하지만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 팀장이 소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한 모금 마셨고 그 독특한 맛에 살짝 놀랐어요. 회식이 끝난 후에도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김 팀장은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를 불러주었어요. 일본에서는 자기 갈 길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팀원들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피 씨, 집이 어디인지 기사님께 말씀드리세요. 내일 출근길에 택시비 영수증 가져오시면 회사에서 경비 처리해드릴게요. 김 팀장의 말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첫 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주말이 되자 저는 서울을 좀 더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서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에 감탄했어요.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궁궐을 구경하고 나서 저는 근처의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전통 찻집에 들어가 한국 전통차를 맛보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나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요일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로 공원은 활기찼어요. 저도 한강변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고 저는 이제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소피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 거예요. 와서 한국 친구들도 좀 사귀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 씨의 초대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료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토요일 저녁, 저는 수진 씨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약 1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진 씨는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모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소피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적응하기 힘들진 않아요? 수진 씨의 친구인 준호 씨가 물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회사 생활도 즐겁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정말 달라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저는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 음식, 영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타케시를 떠올렸어요. 일본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거리감이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과 2주 만에 진정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1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는 도전적이었지만 보람찼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저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김 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소피 씨, 지금까지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곧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당신이 리더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어요. 정말요?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 베란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으로의 전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 중 하나였구나. 승진과 보너스만 바라보고 온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에서의 우울했던 날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맡은 새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팀원들과의 호흡도 완벽했어요. 특히 제 팀에 새로 합류한 개발자 정우 씨와는 특별한 케미스트리가 느껴졌습니다. 정우 씨는 저보다 2살 어린 30살의 백엔드 개발자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업무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야근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그는 제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항상 먼저 챙겨주었어요. 소피 씨,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요. 저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다 드릴게요. 정우 씨의 이런 작은 배려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일본에서의 타케시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고 남을 챙기는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야근 후 늦은 시간에 집에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우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는 택시 앱을 열어 제 숙소까지 가는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택시가 도착하고 제가 탑승한 후에도 정우 씨가 메시지를 보내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해준 일이었어요. 소피 씨,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회사 일 외에도 정우 씨는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주말이면 그는 종종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가옥들, 삼청동의 예쁜 카페들, 한강공원에서의 자전거 라이딩. 모든 경험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소피 씨, 이번 주말에는 남산타워 어떠세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정우 씨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오후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타워로 향했어요.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감탄했어요. 서울은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제 옆에서 여러 지역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 경복궁이고 저쪽은 한강이에요. 한강을 따라 서울이 발전해 왔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도시에 점점 더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산 타워에서의 저녁은 특별했어요. 해가 지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타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피 씨는 원래 네덜란드가 고향이시죠? 어떤 곳인가요?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암스테르담의 운하와 자전거 문화, 튤립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습니다. 언젠가 네덜란드도 가보고 싶어요. 소피 씨의 고향을 직접 보면 좋겠네요. 그의 말에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제 삶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의 업무도 함께 했지만 퇴근 후에도 종종 저녁을 함께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정우 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입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면 정우 씨는 미소 지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발음이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곧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 온 지 3달째 되던 날, 정우 씨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제 고향인 부산에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과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기차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우 씨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자란 곳은 해운대 근처예요.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며 자랐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4월 초라 수영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였지만 바다의 경치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 씨, 고향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소피 씨와 함께 와서 더 특별하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부산의 유명한 해산물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신선한 회와 해물탕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광안대교의 야경을 보러 갔어요. 다리 위에 화려한 조명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감상했어요. 그때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 씨,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타케시와는 달리 정우 씨의 눈에서는 진정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정우 씨가 좋아요. 제가 답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동료에서 연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광안대교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눴어요. 그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주말은 꿈처럼 지나갔어요. 우리는 태종대의 절벽,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집들,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문가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일했고 퇴근 후에는 연인으로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우 씨는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친구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는 퇴근 후 곧장 제 숙소로 찾아왔어요. 약과 따뜻한 죽을 가져온 그는 밤늦게까지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이면 나아질 거예요. 약 먹고 푹 쉬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금방 기운을 차렸어요. 우리의 연애 소식은 곧 회사 동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다행히도 모두가 축하해 주었어요.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려요. 축하해요. 수진 씨의 말에 저는 부끄러움과 함께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5개월째 접어들면서 저는 이제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의 거리, 사람들, 음식, 문화, 모든 것이 친숙해졌습니다. 특히 정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강변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면 좋겠다. 그때 정우 씨가 갑자기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소피, 잠시 쉬었다 갈까요? 그는 벤치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강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한강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소피,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정우 씨의 진지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정우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실패한 관계와는 달리 정우 씨와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하자는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공식적인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우리 둘 다 이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변화는 단순히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어. 내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 승진과 보너스를 위해 왔던 한국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행복과 사랑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행복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본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소피, 한국 파견 기간이 곧 끝납니다. 다음 달에 네덜란드 본사로 복귀해주세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했고 정우 씨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우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본사에서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떠나야 하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한 달 후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소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네덜란드로 돌아가면 경력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 정우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장거리 연애가 가능할까? 아니면 이별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김 팀장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김 팀장은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과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소피 씨, 솔직히 우리도 당신을 떠나보내기 아쉬워요. 당신의 능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김 팀장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혹시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일단 본사에 파견 연장을 요청해 볼게요. 하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닐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인 리사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리사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어요. 리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은데 본사에서는 돌아오라고 해. 저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소피,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네덜란드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 아니면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정우와의 관계? 그녀의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한국에 남고 싶었습니다. 정우 씨와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는 본사의 HR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한국 지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자는 파견 연장은 가능하지만 최대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사로 복귀하거나 퇴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3개월의 시간. 그것은 충분할까요? 저는 정우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파견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대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정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어요. 정우 씨의 도움으로 저는 이력서를 여러 한국 IT 기업에 보냈습니다. 제 경력과 기술 스택을 고려할 때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1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정우 씨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점점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몇 군데 회사에서 면접 제안을 받았어요. 가장 관심이 갔던 곳은 스타트업 테크웨이브였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으로 국제적인 팀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면접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테크웨이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친절했고 질문들도 제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네덜란드와 일본,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진 국제적 시각을 강조했습니다. 면접 후 일주일, 테크웨이브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제안된 조건도 좋았고 무엇보다 비자 스폰서십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이제 직장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큰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우리는 8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아직 너무 이른 걸까요? 어느 주말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오름 그리고 푸른 바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우리는 해질녘 성산일출봉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제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 씨,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정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소피 씨와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일반적인 관습과는 달랐지만 저는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고른 남성용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정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소피.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주도의 석양을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우 씨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어요. 저는 무척 긴장했지만 정우 씨가 계속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당신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의 말대로 정우 씨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소피야,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타국에서 새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6개월 후로 정했어요. 저는 네덜란드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놀라셨지만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들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회사 이직 준비도 착실히 해나갔어요. 현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소피 씨, 정말 아쉽네요. 하지만 테크웨이브도 좋은 회사니까 걱정 마세요. 가끔 만나서 식사해요. 수진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동료들은 이제 제 인생의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마지막 출근 날, 팀원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와 선물 그리고 따뜻한 메시지들.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네덜란드에서 온 가족들과 한국의 친구들이 함께 자리해 두 문화의 조화로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소피,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정우 씨의 서약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제 마음을 담아 서약했습니다. 정우,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합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어요. 결혼식 후 우리는 강남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가정.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테크웨이브에서의 첫 출근 날,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회사는 예상대로 활기차고 창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국제적인 팀 구성 덕분에 언어 장벽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AI 알고리즘 개발팀에 배정되어 제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6개월째, 정우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소피, 우리 자신의 회사를 세우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정우 씨는 백엔드 개발에, 저는 프론트엔드와 AI의 전문성이 있었어요.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주말에는 잠재 고객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의 준비 끝에 우리는 노바테크라는 이름의 작은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했지만 곧 작은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AI 기반 고객 서비스 플랫폼이었어요. 이 제품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몇몇 투자자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결혼 5주년을 맞이한 날, 저와 정우 씨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의 회사는 이제 20명의 직원을 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고 저는 곧 첫 아이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소피, 5년 전 당신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정우 씨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일본에서의 실망이 없었다면 한국에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승진과 보너스를 위해 한국에 왔지만 결국 사랑과 가정 그리고 자신만의 사업까지 얻게 되었어요. 때로는 실망과 좌절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이곳이 내 진정한 집이구나.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곳이었어요.